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에는 현장의 모습을 재현한 기억 공간이 마련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법안을 상정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 내 방역 체계가 달라집니다. 등교시 발열 검사는 폐지하되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자가 진단 앱도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만 참여를 권고하게 됩니다. 위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이었던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에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억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여전히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그날의 아픔,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전화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무언가를 팔았을 가판 부스도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벽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은 손글씨들이 빼곡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된 기억 공간을 찾았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 20년 전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당시 참사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에 가득한 희생자들의 사진들. 바쁜 걸음을 옮기던 시민들도 이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우리 집 사람은 지하철 혼자 타질 못해요. 이건 사고 난 그 앞차를 타고 내렸거든. 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하철 혼자를 못 타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여기서 사고를 당해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해줘서. 참사를 겪지 않은 어린 학생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같았습니다. 항상 여기 지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약간 이렇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되게 먹먹하고 되게 왜 일어났나 싶은,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희생자 사진 사이사이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남긴 사과와 눈물의 쪽지가 붙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참사 이걸 실제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 내 방역 체계가 달라집니다. 등교시 전체 발열 검사는 폐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유행 정점이 지나면서 학교 현장의 방역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새학기부터 방역 지침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육 활동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학생과 학부모의 방역 피로감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을 보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맞춰서 경북교육청도 지난 15일 새학기 방역 운영 지침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등교 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발열 검사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내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교실에서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학교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교 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만 참여를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새학기부터는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진단 앱 신고 없이 등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가진단 앱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학 차량과 단체 버스 탑승자 등 의무 장소와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등 착용 권고 대상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어떻습니까? 일상적 공간의 주기적 청소와 소독, 환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교 후 환기는 하루 3회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실시하고 출입문 손잡이와 책상면 등 학생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위는 하루 한 번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식실 식당 칸막이는 사라지는데요. 다만 학교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새학기부터는 아이들이 보다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했지만 중추공항 규정과 활주로 길이 등 쟁점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옴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특별법이 2월에 통과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성군이 올해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성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의성군의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보증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특례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의 3%를 의성군에서 보전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아지면서 낙석과 붕괴, 순환사고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기온 상승으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강과 호수의 얼음이 녹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얼음이 낚시나 빙상놀이는 금지하고 공사장 주변 도로 등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7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분양 물량 증가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축소, 또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된 거죠. 노후 주거 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 지역 임신부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 보건소에 마련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란 기쁜 소식을 들은 손민규 씨. 하지만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데다 10개월이 된 둘째를 데리고 타지로 검진을 가야 하다 보니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근데 간다 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마산이나 진주로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열악한 농촌 지역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정기검진과 부인과 진료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 진행되지만 지역 임신부 90% 이상이 만족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는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의령군이랑 산청군, 함양군이 있고요. 그 지역의 임산부나 비가임, 가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입니다. 출산 전까지 검사는 지역에서 받는다고 해도 병원이 없다 보니 분만을 하기 위해선 가까운 진주나 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분만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13곳. 이 중 의령과 산청 등 2곳은 분만실은커녕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경남 전체 38개소 산부인과 중 70%가량이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도심에 집중됐습니다. 2021년 경남의 학계 출산율은 0.903명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병원이 없고 병원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는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안동시가 올해 8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416대, 화물차 200대, 이륜차 150대로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80만 원까지, 화물차는 최대 2,0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원전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와 규칙 개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와 지역주민 보호 등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 범위 신설, 직원 정년 60세 연장, 감시기구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활용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입니다. 여름철 논콩 가루쌀은 헥타르당 100만 원, 조사료는 헥타르당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 보리와 밀 조사료는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여름과 겨울 작물 이모작을 하면 헥타르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진단검사비를 지난해 25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3명 이상 배치된 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 지원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6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 중심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교수와 일반 교사 등 지역 내 특수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교육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